지금 우리 후보자 따님이 스펙 쌓기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칙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불법 여부는 뭐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서 논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딸이 혼자 한 게 아닌데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업적이 과시돼 있는 거, 공개되어 있는 거, 저는 이거 반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게 뭐 엄마의 도움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 아니면 돈을 주고 대필 작가를 고용했던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 저건 반칙이다, 만약에 저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저건 부당하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범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과정이 아까 보니까 반칙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셔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입장하고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보는 관점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자,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예. 잠깐만요. 저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아까 우리 케냐의 대필 작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게 그 논문 대필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그 경제 이론의 이과가 분석, 저게요, 저 동그라미 친 게 벤슨이라고 글쓴이의 그 항목에 벤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원래 저 논문의 저자는 우리 따님 이름입니다. 근데 저 안에 서지상 안으로 가보니까 세부사항 문서 요약에는 벤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은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정도 됐으면 저는 저 고스트라이터와 뭔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런 게 나왔으면, 아니 누가 고등학생이 케냐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신을 해서 저런 거를 같이 쓸 거며, 저 사람 얘기는 자기가 대필 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돈 주고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런 게 확인됐으면 저런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제 가족에게 저도 벤슨이라는 사람이 하고 한 게 맞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저런 그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사실상 하고 제 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치에 어떻게 보면 뛰어드신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넓은 의미의 정무적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건 이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검사할 때는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정치에서는 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있는 규정 집행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근데 정치는 그 규정을 만드는 일이 정치예요. 그 재량권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 관련된 정책 기획을 해야 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돼. 이런 재량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 마음에 걸리는 게 채널A 사건 수사에서 자, 내 기본권이다 하고 핸드폰을 안 열어요. 우리 게리티 법칙이라고, 게리티 원칙이라고, 자, 수사관이 기본권을 행사해서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런 사람을 고위공직에 배제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내립니다. 저는 지금 네. 채널A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한 고리가 안 풀린 겁니다. 저는 만약에 떳떳하다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못한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사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수사 주체가 믿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누가 의도적으로 탄압할 사람 없으니까요. 저는 특검에 맡겨서 그 휴대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특검이 공정하게 보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누명을 벗으세요. 그 다음에 신뢰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가서는 임기 내내 시달릴 겁니다.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남 탓을 하냐, 남 누굴 수사하고 바로잡냐, 이런 공격에 시달릴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안은 실체가 없는 사안이고요. 오히려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그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휴대폰을 무조건 까라, 그런 얘기는 지금 좀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실력자니까 수사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수사하는 게 특검이에요 원래. 그리고 지금 대통령, 법무부장 관련된 거니까 원래 이런 거라고 특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 의원님, 제가 독직 폭행까지만 당하면서 수사를 당했는데 검찰이 저를 무서워서 수사를 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일단 휴대폰을 지금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후보자가 휴대폰 비번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정한 특검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고. 저는 그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선례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이유에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그 가족의 휴대폰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위 공직을 맡을 그런 책임, 또 거기서 신뢰를 못 받는 공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